안녕하세요. 땡큐 서울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큐 서울 의원 강영 원장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는 것이 다른 암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일본 쿠마병원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해 봤을 때 갑상선암이 3mm 증가한 경우가 10년에 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암은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혈액으로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결과도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상선암이 커지면 통증이 없는 단단한 혹이 목에 만져질 수 있고 혹시 성대 주변 신경을 침범한 경우에는 목소리가 쉬거나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암이 상당히 진행한 뒤에는 턱 아래 혹은 쇄골 위쪽에 딱딱한 림프절이 혹처럼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침샘은 침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소침샘과 그 다음에 주침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침샘은 이제 귀 밑이랑 그 다음에 턱 밑이랑 그 다음에 혀 밑 이렇게 세 군데에 있고 몸 양쪽에 대칭적으로 존재합니다. 소침샘은 입 안쪽이랑 목 안쪽에 이제 수미리 크기로 작은 크기로 분포가 되어 있고 수백 개 정도가 이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침샘에 생기는 양성 질환은 침샘에 생기는 암을 제외한 침샘 질환 전체를 다 이르는 말입니다. 침샘 양성 질환은 침샘 종양, 그 다음에 비종양성 질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침샘 종양은 침샘에 혹이 생기는 거고 비종양성 질환은 침샘염이라든가 타석증이라든가 점액류 같은 질병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종양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샘 양성 질환을 하나씩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 침샘 종양은 침샘에 생긴 혹으로 다양한 이제 세포 기원으로 생길 수 있고 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샘염은 감기처럼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침샘에 생기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침샘 질환이 되겠습니다. 타석증은 침이 흐르는 길에 돌이 생겨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고 점액류 같은 경우에는 침샘에서 나온 침이 입 안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침샘 주변에 고이게 되면 물혹처럼 생기는데 그런 물혹을 점액류라고 합니다. 침샘 종양은 귀 밑, 턱 밑, 혀 밑, 그 다음에 입 안쪽에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는 혹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특히 여러 침샘 중에서 이제 귀밑샘, 이하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얼굴이나 목 쪽에 감각 이상 혹은 운동 이상으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샘염 같은 경우에는 침샘 부위, 앞서 말씀드린 주침샘, 그 다음에 소침샘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 같은 국소적인 염증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성 침샘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 기간이 몇 달, 이렇게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석증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침샘염의 증상이 특히 식사할 때 이제 악화된다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석 자체를 환자분이 직접 여기 딱딱하게 막 만져져요 이렇게 느끼시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액류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나 혀 밑에 생긴 물혹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는데 특징적인 게 시간에 따라서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 점액류 중에서 일부 점액류 같은 경우에는 목에 생긴 말랑말랑한 혹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제 침샘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면 주변 조직 침범이 없고 이때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수술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면 갑상선을 살릴 수 없고 전체를 제거하거나 또 갑상선 주변의 림프절의 절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갑상선암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의 크기가 1cm보다 작더라도 성대나 기도, 식도 같은 중요한 장기 옆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이 구조물을 침범하여 기능적으로 후유증을 평생 남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암이 진단이 되면 갑상선 전문 병원에서 정밀 초음파를 통해 갑상선암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 때 요오드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오드 섭취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오드 섭취가 갑상선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요오드를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과 과다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여러 암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 역시 비만으로 인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는 시행하지 않고 갑상선 기능에 대한 혈액 검사만 시행하고 암 검사를 시행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매우 진행하였더라도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갑상선암 검진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초음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되는 검사이므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전문 병원에서 초음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